국제사회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에요, 사실은. 미중이 이 상황을 관리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제한적이나마 갈등 관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지금은 안정적인 대미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중국도 잘 알고 있다. 그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서로가 또 서로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과 경제 제재들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좀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연말에 그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날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들이 이렇게 좀 네. 일어나고 있던데요. 저도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당연히 미국과 중국은 세계를 어쨌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리드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미중이 갖고 있는 그 국가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역량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계속 싸우면 안 되죠. 이게 이미 미국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의 그 소위 굴기, 중국의 대두를 압박하기 위해서 무역에서부터 이제 관세로 이 소위 공격을 시작을 했고, 그게 바이든에 이어지면서 더 확대가 됐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공격이 매우 조악하고 급진적이고 앞뒤를 잘 고려하지 못한 전력 사고가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당선이 되면 마치 그 관세율을 다시 조정해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전혀 그 부분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작년 말부터 살살 이제 흐름이 나왔죠. 그게 작년 11월에 발리 G20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한번 만났잖아요. 만나서 결국 두 가지를 합의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걸 막자. 우리가 갈등이 있다. 네.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충돌로 가는 걸 막자라는 게 1번이고, 핵 확산을 방지시켜야 된다. 그 핵 확산 방지는 미국이 중국한테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전술핵 같은 게 퍼지면 안 되고 북한의 핵무기가 너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협의를 했고,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 고위급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는 게 그때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그걸 시도를 하려고 양측이 했었어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 누가 했는지 그거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또 그 대목에 했을까에 대해서 음모론도 있지만,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방문하기로 돼 있었다가 2월에 그게 터져서 못했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수년이 돼서 블링컨, 제닛 옐런 재무장관, 러먼드 상무장관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켈리 기후 장관이 다 갔습니다. 이게 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합의 내용이 없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의도와 제스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미중이 이 상황을 관리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11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충분히 만날 개연성이 있는 거고,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 겸 이제 뭐 하여간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친광 외교부장이 사라짐으로써 사라짐으로써 그 상위 직급인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제 하위 직급을 겸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몰타에서 블링컨을 만나고 러시아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외교 수장이 저쪽
국무장관이 사실은 랭킹 3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든지 그렇죠. 간에. 예, 그 강력한 세계의 외교장관인데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뭔가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은 또 결을 또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제 미국도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쑥 들어갔잖아요. 이거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제한적이나마 저는 이제 갈등 있는 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갈등이 있으면 대화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갈등을 놔두고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 있는 대화기에 접어들었다. 그게 지금 중미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 일단 뭐 경제적으로 각자 고민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1월에 또 대통령 선거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그 중국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좀 차갑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 긴장 관계를 크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 좀 완화시키는 게 전략에 도움이 될지 선거 전략에 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공히 대중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이 공화당은 이미 80%가 넘어선 지 오래고요. 그 다음에 뭐 민주당도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도 미국 시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건 중국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잘못된 방식으로 기술 훔쳐가고 그래서 물건 제조해서 그다음에 환율 조작 이런 거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도 해치고 그러면서 미국의 일자리와 공장을 뺏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공화당보다 약한 형태로 대중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기본적으로 대중 정책은 일정한 압박성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 물밑에서 뭐 꼭 물밑이라는 게 비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밑에서 소위 제가 말씀드린 갈등 있는 대화 이 부분을 분명히 상정을 해놓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이거는 큰 틀 기준으로 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SK나 삼성 현지 공장의 소위 그 기자재 공급도 그런 면에서 해결이 됐다. 이번에 반도체 네, 관련해서요. 반도체 장비 반입하는 네. 거.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자신들이 그 하이엔드 반도체는 못 만들지만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중국이 소비합니다. 미국도 20%를 소비하고요. 전 세계 반도체 67%를 이 두 나라가 소비하는데 미국은 자기네가 공장을 유치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대만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악의 갈등으로 가서 이게 터지는 이런 부분은 서로 피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이 제한적이나마 갈등 관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어차피 미국에서 1조 달러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기 네네네. 때문에 사조해줬던. 네, 중국이 그 장관들이 계속 그 방문하고 했을 때 중국을 좀 달래가지고 경제 회복 이게 좀 서로 완화하는 그 하나의 그 방안이 중국이 좀 채권을 사주는 거로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냐면 관세를 좀 내려라. 그 고율 관세 해놓은 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이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계속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애매한 태도로 돌아서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말이 좀 많이 양측이 앞서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지구상에 뭐 미국과 중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저너블한 국가가 돼서 설득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게 되면 그건 국제사회에서 계속 왕따가 될 수밖에 없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미국도 그렇고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민주, 자유,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어쨌든 가치, 뭐 그 가치가 꼭 우리 가치랑 완벽히 일치해서 우리가 따르겠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 국가니까 훨씬 더 그쪽에 가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만 중국과는 제도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하고 적대할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원칙이고 방향인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조금 발휘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그 미국의 어떤 그 채권 발행 어떤 수요 욕구에 의해서도 저는 뭔가 이렇게 좀 완화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관계 개선이. 네네. 근데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네, 요거는 악재가 된 것 같아요. 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로 미국채로 돈이 쏠리면서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미국이 그렇죠. 더 버텨도 되겠네? 강성으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전쟁이 오래되거나 전쟁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튈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뭐 다 컨트롤을 하면서 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한테는 그런데 중국은 야, 요게 좀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뭔가 중간에 끼어들 그 공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자신들 생각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왜 그렇게 어줍잖게 봉합해가지고 이렇게 더 꼬이게 만들었냐. 결국은 당신들 이익만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나 북한한테 왜 우리 안 도와줘? 이런 얘기 지금 엄청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미국 편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침략자 편 들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에라 이런 상황에서 이도저도 다 복잡하니까 눈을 확 돌리자. 그러면 뭐 대만에 대한 이런 게 나오겠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에 같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중국의 국가 능력이고 그걸 가지고 세계에서 어필하고 지도자의 국가,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그런 데서 찾아야지 같이 움직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북중러 밀착 셋이서 핵무기 갖고 있는 세 나라가 합쳐져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깡패 옆에 없으면 깡패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중국이 지금 이 대목에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그 정도는 중국이 해야 되지 않느냐. 세계적 국가로서. 그러니까 그런 바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거는 결국은 중국 스스로한테 엄청난 부메랑이 될 거고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상당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일사불란한 1인 체제라고 그러지만 그런 체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 체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요즘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인기가 좀 부각이 되고 네. 있잖아요. 뭐 그 가상 투표 보니까 9% 앞서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이든이 되게끔 아니면 트럼프가 차라리 되는 게 좋다. 판단에 따라서 네네. 정책이 달라질 것 같아. 원래 그 트럼프 바이든 지난번 선거에서 중국은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의회 정치인이고요. 여기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그래서 규범을 같이 하는 나라들을 규합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거는 중국 혼자서 그 많은 국가들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 혼자서 다 1대1로 하는 거를 선호했죠. 네. 그래서 중국과도 1대1,
우리 한국과도 1대1로 해서 방위비 분담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또 그런 패턴을 갈 거고 미국은 n분의 1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1대1로 하면 중국이 일정 부분 줄 게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면서 다른 거를 받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쪽이 훨씬 더 편하다기보다도 지금 상황을 선택을 한다면 트럼프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1대1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이 재선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 어떤 협상 이런 거는 좀 피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나 트럼프의 정책이나 대중 정책은 굉장히 압박 정책입니다. 압박 정책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이든도 미국 국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도 봤지만 민주당 공화당의 대결, 그다음에 미 내부의 이 여론 분열, 이게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지금 네. 많은 학자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선거 불복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 그러면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종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네.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제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의사당 점거되고 막 백악관 이러는 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중국 입장에서 뭐 누구 편을 들 이유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흐름을 가지고 가는 정책은 계속 할 거고 지금은 안정적인 대미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어쨌든 중국 국민들도 설득하고 주변 국가도 설득하고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중국도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나 하염없이 뒤로 물러나는 거는 또 시진핑 체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선택을 하면서 계속 움직일 거다. 이렇게 미중 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글로벌 정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당국자들도 참 고민이 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를 잘 찾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강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